저 184쪽에 양갈로 이번에 가설 건축물 봅시다. 자, 가설 건축물은 일정 기간 존치한 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하는 임시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설 건축물은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해서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허가나 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어느 장소에 설치하느냐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도시군 계획시설 이나 그 예정지에다가 임시건축물 설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과 결정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 큰 시설들이죠.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설치할 때는 허가받고 그 외의 장소일 때는 뭐합니까?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방갈 1번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그게 줄치면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건축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의무적 허가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데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번에 국계법 64조에 위배될 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64조라는 것은 도시공객 시설 부지에서 개발한 규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위배되면 허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줄칩니다. 4층 이상일 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줄치고 옆에 씁니다. 3층 이하일 때 허가함이라고 쓰면 되죠. 4층부터는 허가 안 해줍니다. 가설 건축물은. 3층 이하가 돼야 허가한다는 뜻이에요. 3번의 구조, 존치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데, 자, 그 대통령 기준이라는 것은 밑에 방갈로 1, 2, 3, 4가 있죠. 찾았습니까?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자, 허가 조건이라고 썼어요. 허가 조건. 그 네가 조건 갖춰야 허가가 된다 이 뜻이에요. 1번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는 일정 기간 존치한 후에 철거해야 되죠. 콘크리트 구조로 경광구로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2번 줄칩니다. 존치하는 몇 년 내일 것? 3년 내외에 돼야 돼요. 3번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 요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공동주택 판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네가 조건 갖췄을 때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하지 않는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라고 되어 있죠.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행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 축조한 자는, 자, 대통령이 정한 존치간 줄칩니다. 3년 내, 존치간 3년 내로 하며 존치간이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수별 3년 범위에서 아래 각 호의 신고상 가설 건축물별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고상 가설 건축물도 존치간이 어떻다? 3년 내.
그래서 이거는 자 재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장 가설건축 등을 말하는데 이런 가설건축을 해도 도시공객시설이나 예정제 설치는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런 장소가 아닐 때는 허가 없이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가시면은 신고사항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교재에 15가지 소개되어 있죠.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28회와 31회 때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보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죠. 예, 그러니까 어느 뭐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써라. 아, 그러면 그걸 듣고 보고 있으면은 머리가 온전해집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던지죠. 예, 그런 건 이제 들어보면 정말로 골치 아파집니다. 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작게 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이것저것 다 해가 합격하면 바보죠. 무식하게 다 하면 합격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험에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과감하게 빼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해야 빠른 시간에 합격합니다.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제일 밑에 내려가면 4번에 가설건축 존치한 연장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존치한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 건축주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존치한 만료일이 언제다. 존치한 연장을 가능한지 여부 등등을 알려줍니다. 그럼 나에 가서 보시면은 존치한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부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자 신고해야 연장이 되는데 1번에 줄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한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연장이 돼요. 2번 줄칩니다. 신고사항 가설건축물은 존치한 만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신고하면 연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가시면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존치하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 구문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존치기간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한이 연장된 겁니다. 즉 자동 연장이 된다 이 뜻이. 나는 이제 연장이 원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만 연장이 안 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돼요. 자동 연장이 되는 건물이 어떤 거냐? 1번에 가에 밑줄 쳐놨죠.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자동 연장됩니다. 나에 자 보시면 농업업용 고정식 온실의 가설건축물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농업업용 고정식 온실의 가설건축물은 자동 연장되는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이라고 해놨죠. 농림지역에 설치한 농업용, 업용, 고정식 온실의 가설건축물은 자동 연장됩니다. 그럼 농림지역이 아닌 데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걸 이제 시험에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걸 시험에 이제 물어볼 때가 됐어요. 다에 도시공객시설 예정지란 말의 동그라미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자동 연장됩니다. 도시공객시설에 설치한 건 자동 연장되지 않고 어디에 설치한 거? 예정지에 설치한 거는 자동 연장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을 자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6번 협의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8번 허가신고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우리 기출문제 때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공부하죠. 그때 한번 보면 돼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건축 절차라고 되어 있죠.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게 하여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 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2번에 건축 복합민은 일괄 협의회라고 들어가 있죠. 그건 버리세요. 자, 내려가서 3번에 건축허가 거부라고 들어가 있죠. 자, 건축허가의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에 대한 예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건축허가는 법에 정한 요건만 딱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한 예외로서의 건축허가 거부가 인정이 되는데, 자, 봅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그 다음 줄칩니다. 건축인의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 거부하는 경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안에 두 가지 딱 있어요. 두 가지. 자, 1번에 줄칩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그게만 줄치면 돼요. 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하면 허가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상업지역 같은 데 중개를 하죠. 위락 숙박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중개를 해달라는데 주택 옆에다가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주택 옆에 하면 반드시 크레인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바로 허가 거부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번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되는 대통령이 정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 내에서 일부 공간을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자, 허가를 거부합니다. 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 비만 오면 침수되죠. 그 지하층을 갖다가 거기에 보시면은 자,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허가를 어떻게 한다? 거부합니다. 그 지하층에 자, 거실 설치해놨다. 비만 오면 침수돼 버리죠. 그럴 때는 거부한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러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분간 허가 제한된 곳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문화재가 출토가 됐어요. 자, 여기 허가 내주면 됩니까? 자, 그럼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 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는 문화재가 출토됐으니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 지역의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제한 기간은 2년 내인데 자,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3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해안입니다. 자, 여기에 자,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계획으로 자, 여기에 관광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건축허가 막 내버리면 관광단지와 맞지 않는 건물도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 지역의 시장군수 건축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당번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최장 3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책에 보시면은 먼저 첫째 칸에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허가권자의까지만 줄치는데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칸엔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도 있죠. 줄칩니다. 지역계획 또는 도시공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의까지만 줄치면 돼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시장, 강시장 제한할 때는 그 다음 줄칩니다. 국토교통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되고 제한 내용이 지나칠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그 해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줄쳐보시고 이원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다음 줄치입니다. 주민의 의견도 듣고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제한해야 돼요. 자, 제한기간은 줄칩니다. 2년 내로 하되 제한기간 연장은 1회 한해서 1년 이내 가능이라고 해놨죠. 그럼 최장 몇 년 제한한다? 3년 제한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 용도, 제한구의 위치, 면적, 구역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 줄칩니다.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를 공고합니다. 시험에 이것도 몇 번 물었어요. 제한권자가 공고한다 하면 틀립니다. 누가 공고해야 돼요?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5번에 건축허가 취소,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꼭 취소해라 이 뜻입니다. 필수 취소 사유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줄치고 갈로 안에 보시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정설 또는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자 줄칩니다. 공장은 몇 년 내?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은 경우 줄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2년 내 착공해야 됩니다.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한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1호 기간 내 공사 착수했으나 줄칩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도 반드시 취소합니다. 3번에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줄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일단 6개월은 기다려주죠. 6개월은 기다려주는데 6개월이 딱 경과되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면 반드시 취소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건축가 효과나 자 7번 건축위원회 상실 그럼 다 문제풀이 되고 있어요. 자, 건축공사 절차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 설계, 2번 착공신고, 3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거 다 문제풀이 떠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 안전영업 평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달 기출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5번에 건축주 관리자 지정, 6번 관리자 의무라고 되어 있죠. 다 문제풀이 떠보시고 자, 사용승인에 관한 것은 5, 6월달 기출 때 한번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행정에 관한 거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3번 철거 멸실신고라고 되어 있죠. 그건 문제풀이 때 보시고 4번 건축물 대장 찾았습니까? 자, 이것도 문제풀이 때 안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박스의 밑에 5번 등기 촉탁 쭉 돼가 있죠.
문제 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제3절로 가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가서 대지 안전 등 1번 줄칩니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가 도로면이고 여기가 대지면이에요. 자, 이런 대지를 저대지라 합니다. 저대지. 도로면보다 낮죠? 그럼 이게 허가 안 해줍니다. 이게. 그럼 이 허가 받으려면은 자, 대지면을 도로면보다 어떻습니까? 높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 비가 오면 침수돼 버리죠. 그런데 이쪽에 절개지가 있다 하면 물이 이렇게 빠지죠. 이럴 때는 낮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단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이 필요 없는 건축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섭지 또는 매립지에는 성토, 지방, 개량 등의 조치를 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뜻이고 3번, 2번 송계라는 것은 무너져 내림이라는 뜻이에요. 무너져 내림. 자, 송계,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는 다음 규정에 의해서 옹백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자, 설치 기준 5가지가 있죠. 1번에 성토, 절토 부분이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 되고 자, 높이는 1m 이상인 부분에 옹백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말 뜻만 알면 돼요. 자, 여기에 자,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건물을 올린다 생각하시면은 자, 이 경사면이 1m 이상이다. 자, 그리고 이 경사진 이 부분이 자, 1대 1.5의 경사 정도 되면은 자, 이 정도니까 이거는 더 가파르죠. 이럴 때는 여기 뭐 해야 된다? 옹백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1m 이상인데 여기는 옹백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경사도가 자, 1대 1.5보다 완만하죠. 그럴 때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옹벽 높이가 2m 초과될 때는 우리 배웠죠. 앞에서 신고해야 돼요. 3번에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돼요. 4번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가야 돼요. 외의라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주의했어요. 외의 구조물은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지대나 배수구는 튀어나가야 됩니다. 5번 옹벽이 3m마다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해 줘야 돼요. 옹벽을 설치하면은 그 안에 비가 많이 오면 옹벽 안에 물이 차죠. 그걸 빼낼 수 있는 배수구멍을 3제곱미터 하나씩 넣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대지 안에 조경 나무 심는다 이 말이죠. 자, 원칙에 줄칩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거기만 줄치면 돼요. 자, 여기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조경 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외 다음의 건축물은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녹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할 필요가 없죠. 녹지지 자체가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이죠. 2번에 줄칩니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계 1,500제곱 미만의 공장, 이런 공장에는 적용 안 합니다. 대지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면은 자, 대지 면적이 5,000제곱 미만이면 한 1,500평 미만짜리 대지 들어간 공장은 작은 공장이겠죠.
자,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은 큰 공장인데 산업단지 자체에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면적계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도 작은 공장이죠.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연분이 많은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 특성상 적용하기가 곤란한 건축물에는 적용 안 해도 돼요. 4번, 축사 적용하지 않아도 되죠. 5번,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6번에 연면적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리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데 관로안에 주차해야 됩니다. 주거상업지에 건축하는 경우 제외해놨죠. 주거상업지역에서는 무조건 적용해라 뜻이에요. 자, 그래 연원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리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데 주거상업지역에서는 무조건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안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지역은 제외해놨죠.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시험 놓을 때 답이 되는 곳은 2번 밑줄 쳤지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관로안에 적용하는 경우 줄 쳤고 7번에도 관로안에 적용하는 경우 줄 쳤죠.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 세 가지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8번은 참고하시고, 자, 양가로 3번에 옥상 적용 기준은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이제 내려가서 3번에 공개공지 등 확보. 자, 공개공지는 다중 이용하는 이런 건축물에 가보면은 여기 벤치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해서 자,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이런 휴식 공간을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건축물 높이를 한 20%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먼저 1번의 설치 지역 봅시다. 다음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아래 건축물을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 1번에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줄치시고 자, 그럼 거기다 씁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들어갑니다. 자, 상업지역 줄치고 상업지역은 다 들어가요. 자, 3번에 중공업지역 줄쳤습니까? 그 후에는 이렇습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자, 이런 전용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합니다. 그래서 설치 지역이 시험에 나오면은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하는지, 전용 공업이나 일반 공업지에 설치하는지 자, 그걸 시험에 잘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2번에 설치 대상 건축물. 자, 그러면 이런 설치 대상 지역에 들어가 모든 건물이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대상 건축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화집회시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죠. 설치해야 돼요. 종교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판매시설 설치하는데 관로안에 줄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운수시설 관로안 줄칩니다. 여객용 시설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죠. 화물용 설치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 설치하고 자, 줄칩니다. 숙박시설 줄치고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작계가 5,000점 이상 건축물에는 공개공지 설치하는데 옆에 씁니다. 위락시설은 X다라고 썼어요. 숙박시설은 들어가는데 위락시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여기는 시험 놓으면 뭐 묻느냐? 관로안에 방금 줄쳤죠? 그거하고 위락시설 묻는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안 되죠? 여객용만 되죠? 숙박시설은 되는데 위락시설은 안 되죠? 그런 점만 주의하고 말아야 돼요. 3번의 설치 기준 줄칩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 대지 면적의 약 10%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4번의 건축 규정 완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
갈로 띄우시고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하는데 밑에 박스에 줄칩니다. 이거 설치하면은 당해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 1.2배 이하로 완화해줘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당해 건축물의 적용되는 높이 기준 1.2배 완화입니다. 다 용적률과 높이 기준은 다 이 건물을 20%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분의 유지관리 6번 7번 8번 있죠. 다 문제 프린트 보세요. 자 이제 도로로 갑니다. 도로는 여러분 시간에 가끔 놔요. 원칙에 줄칩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또는 예정도로를 건축부상 도로로 보는데 박스는 1번 도로법, 사도법, 국토의계획 및 경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신설 변경에 관한 줄칩니다. 고시가 된 도로. 2번 건조와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다음 줄칩니다.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은 건축부상 도로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건축법에서 도로라는 것은 첫째 보행,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설치 예정인 도로가 되어야 건축가성 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도로나 예정 도로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든지 아니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은 도로가 됩니다. 자, 첫째 보행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건축상 도로는 보행이 안 되면 건축상 도로가 아닙니다. 자, 고속도로는 사람이 보행됩니까? 이는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 자, 자동차 통행 가능하면 되는데 예외로 자, 차량 통행이 자, 곤란할 때도 너비가 3m 이상이면은 도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곤란할 때는 너비가 얼마 이상? 3m 이상이 되면 도로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너비가 4m 이상이 원칙인데 예외로 대표적인 것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한쪽이 막힌 거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가 2m 이상이 되면은 도로로서 인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3m 이상이면 도로가 되고 35m 이상이면은 자 너비가 6m 이상이 되면 도로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2번 예외 도로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 통행이 곤란한 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주차해야 될 곳은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까지 줄쳤습니까? 이러면 도로로서 인정이 된다. 이번에 막다른 도로는 기준이 있죠.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보세요. 10m 미만이다 길이가. 그럼 너비가 얼마 이상? 2m 이상, 10m 이상 35m일 때는 3m 이상,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 자, 이런 기준만 갖추면 막다른 도로도 도로가 됩니다. 왜 이 도로를 배우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에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배운다. 자, 원칙의 줄치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갈로 띄어넣으시고 접해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자, 예외 1번 배제. 다음의 경우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줄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번에 건축물 주변에 강장,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을 때, 주차장 공지가 있는 경우 거기 줄친대요. 3번에 농지법에 따른 줄칩니다. 농막을 건축할 경우에는 접하지 않습니다. 양갈 이번에 강하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연면적이 2,000, 공장일 때는 3,000접 이상 건축물까지 줄치고 갈로 띄워놓으시고, 또 줄칩니다. 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우리가 도로를 배우는 이유는 대지와 도로 관계 때문에 배운다. 이게 다른 말로 적도 의무다라고 합니다. 적도 의무.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자, 이게 갑이 가지고 있고, 이게 을이 가지고 있고, 이 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자, 이 접도 의무라는 것은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짜리, 자, 아니면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짜리 큰 건물이 들어갈 때는 도로폭이 넓어져야 되죠. 6m 이상의 접하는 길이는 4m 이상 접해야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접해야 할 이 도로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원칙과 예에 관한 도로 있죠. 자, 이 도로는 보행 반드시 돼야 돼요. 고속도로는 안 돼요.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곤란할 때는 너비가 3m 이상 되죠. 너비가 3m 이상 되는데 막다른 도로는 여기 막혔다는 뜻이죠.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도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도로가 되어도 도로로서 인정이 돼요. 그럼 이렇게 원칙과 예에 인정되는 이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2m 이상. 이런 큰 건물일 때는 3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병대지는 맹지죠. 이건 접하지 않았죠. 허가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이 맹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건 얼마짜리예요? 맹지는 여기가 평에 1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건물 못 지으면 무조건 영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맹지 같은 거 이렇게 뭐 중개해달라 이러면은 그거 영원입니다라고 딱 이야기해야 돼요. 뭐 어정쩡하게 자, 뭐 말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야기하죠. 혼납니다. 그거. 사람 괴롭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별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못됐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할 때 처음 딱 부러지게 영혼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다시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이거 맹지 팔 데도 없어요. 여기에 갑을 외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갑을이 자의 제값 치줍니까? 예, 형편없는 각 제시합니다. 결국 중개사가 여기 휘말릴 부분요. 병익을 합니다. 갑에게 을에게 좀 팔아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수수료 더 넉넉하게 드린다. 절대로 거기에 응하면 안 돼요. 이거 영원이니까 알아서 파세요. 예. 왜? 병이 딱 중개사 앞세워가지고 조정 다 하죠. 실컷 몇 개월 동안 사람 부리 묶고 난주 계약 없었던 일로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중개사는? 바보. 그렇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100에 100명이 다 이래. 그럴 때 냉장에 딱 잘라버려요. 자, 그런데 이 맹지도 이거 적용 안 할 때가 있다. 적도 의무를 자, 적용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대지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출입하면 되죠. 이럴 때는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막을 건축할 때는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출입 지장이 없다는 것은
갑의 앞에 대지 일부 이걸 뭐로 쓴다는 겁니까? 도로로 쓴다. 그럼 갑의 대지 일부를 도로로 쓰는 방법은 자 이거 매입하는 방법, 여러분 지역권 설정하는 방법, 자 사용승낙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자 매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갑이 평당 이거 한 10평 정도를 도로 부지로 써야 되는데 갑이 평당 1,000만 원에 1억에 팔아줍니까? 예, 100억 달랍니다. 100억. 그래서 매입은 안 되고. 지역권 본 적 있어요? 지역권은 책 속의 제도지 현실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예. 누가 이거 설정하는 바보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 자, 결국 사용승낙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여기 도로 서기 위해서 갑에게 제시를 하죠. 월 300만 원씩 사용료 줄게. 필요하면 공증도 해준다. 자, 10평 정도 빌려주고 사용료 300만 원씩 받으니까 괜찮죠? 그 갑이 덜렁 좋다. 자, 그래서 자 병이 사용승낙 받아서 이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어떻게? 그 위에 보시면은 양갈비원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갑의 사용승낙서 받았죠. 그러면 여기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월 300만 원치 6개월을 줬습니다. 1,800만 원 줬어요. 자, 왜냐? 도로 지정하고 한 달.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물 짓고 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까지 다 하고 나니까 6개월이 흘렀다. 1,800만 원이 줬어요. 7개월째부터는 갑이 돈이 안 들어와. 그럼 갑이 병한테 왜 이번 달 사용료 300만 원이 안 들어왔는데 왜 안 넣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병이 뭐랍니까? 그만이 받아 묻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못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내 앞으로 등기 넘기라는 겁니다. 자, 갑이 열을 받죠? 열을 받아가지고 흥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작아서 허가권자가 이 도로 지정 행거 폐지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서 3번에 폐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뭐 받아야 된다? 누구 동의 받아라는 뜻이에요? 병 동의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병이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병 동의 없이는 폐지 안 되니까 반려시키겠죠. 그럼 그 다음 차례에 다음은 갑이 이제 이거 도로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을 위한 소송을 겁니다. 법원에 소송 거니까 판사가 갑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병 동의 없이는 함부로 폐지 못하니까 이 재판은 각하 처리하겠습니다. 패소시키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자기가 여기 공정받아난 계약이 있죠, 이거. 그래서 사용료 청구 소송 냅니다. 자, 그래서 청구 소송을 내니까 자, 병이 그때 자, 기다리듯이 딱 제출할 서류가 있죠. 궁박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료 조정해 줄 것을 신청을 합니다. 궁박이 뭡니까? 궁박. 궁한처지 아닙니까? 궁한처지. 여기 도로 없으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궁한처지예요. 자, 궁박에 의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너무 지나치다 해서 사용료 조정 신청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갑을 부르죠. 네 10평 빌려주고 얼마 받는데? 월 300만 원. 이 도둑놈. 판사 좋게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판결을 조정해 줍니다. 월 5만 원. 우리나라에서 도로 사용료로 가장 많이 판결 난 게 월 5만 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1,800만 원 치면 5로 나눠보세요. 360개월 줬네. 360개월 주죠. 360개월. 자, 이 땅 누구요? 병거잖아요. 이제 병기됐잖아요. 이렇게 너무 땅 빼들어 먹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사시면서 뒤에서 앞에 도로를 좀 섭시다 하면은 승낙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은 다 거절하세요. 냉정하게 거절해야 돼요. 네, 냉정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리 들어보면 합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족관계부터 시작합니다. 자, 앞에는 형이고 뒤에는 동생이에요. 형제간이에요. 자, 그럼 동생이 여기 도로 좀 쓰자 하는데 당연히 상승낙 해줬겠죠. 동생이 건물 짓고 난 뒤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 자 도로 받고 댕기면 형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으니까 형 동생 간에 대판 싸우고 서로 원수지간 돼버려요. 모든 이 도로 문제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가족에서 형제나 동생이나 언니나 누나가 이거 좀 서자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하면 원수지간 돼버립니다. 사형선고도 원수지간 되고 상승을 안 해줘도 원수지간 돼요. 그러면 원수지간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 사형선고서 해줄게. 대신에 네가 이 부지를 제3자에 팔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가 자동 폐지된다는 폐지동의서 있죠. 이거 막교환하자. 나는 사형선고 주고, 지는 폐지동의서 주고. 그러면은 원수지간은 안 됩니다. 최소한에. 왜? 사형선고 해줬잖아요. 그럼 지가 함부로 팔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동생이 팔라고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수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간에 이도 안 생깁니다. 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사건. 이런 사건을 자꾸 자문해요 들어오니까 내도 이 사건을 보니까 전부 다 가족관계에서 시작됐죠. 그래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가족관계도 안 깨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용승낙 섭되니까 너는 폐지동에서 살아. 예. 어차피 네가 살다가 여기 살 건데 살다가 제3자한테 팔면 두 사람이 이거 밟고 될 거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에 서로 의는 깨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자, 그래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이 여기에 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에 노부부가 살았어요. 자, 노부부가 자 이쪽으로 어디 출구가 있어서 댕기다가 이쪽에 이런데 아마 큰 시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가 이제 맹지가 돼버리죠. 그럼 이 시설에 대한 맹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든지 사느라고 해야 되는데 노부가 되니까 그걸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일로 마당으로 출입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앞집에서는 노부부니까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내버려뒀어요. 여행 갔다가 한 며칠 즐기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마당을 다 파헤쳐난 거예요. 알아보니까 여기 도시가스 설치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 파헤친 거예요. 너무 땅을 다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섭섭해서 찾아가서 노부한테 내 땅인데 허락 없이 이렇게 파헤치면 되냐 이러니까 뭐기고 어쩌 네 땅이고 내 도로지 이래요.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누가 있겠어요? 주인이 이겼지. 노부부가 있어요. 노부부가. 예. 아시겠어요? 자, 뭐냐? 지내당기는 통로로 섰다는 것은 사실상 묵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부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경우처럼 그냥 밟고 당기죠. 그럼 반드시 내용증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 통로 사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래 놔놓고 여기에 다음 다 사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땅 뺏기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독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뭐 와서 사정하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딱 잘라버려요. 어정쩡하게 이야기해보면 정말로 피곤해요. 네. 그렇게 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잠시 쉬었다 건축선부터 또 잠시 쉬었다.